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알입니다. 오늘 날이 어떠셨습니까? LA 기온이 89도까지 치솟아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기온이 67도까지 돌아와서 아주 좋은 가을 날씨를 보일 것 같는데요. 일단 주말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헤드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인종차별 발언 스캔들로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이 사퇴하면서 LA시 정계가 유동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퍼 크리코리안 시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하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나섭니다.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 변종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일 한인에서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중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체포됐습니다. 펜트널 등 마약 성진 통제가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LA 카운티가 도서관에서도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조폐국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여성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4일부터 인플레 구제금 데빗카드를 우편 발송합니다. 중간선거가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간선거에 승리하면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0월 19일 excuse me. 10월 19일 수요일 캡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유동치고 있는 LA 시의회 소식입니다. 누리 마티네즈가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LA 시의회 신임 의장에 퍼 크리코리안 시의원이 선출됐습니다. LA 시의회는 앞으로 시의원을 늘리고 지역구 재조정을 민간의원회에 맡기는 등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원 등의 인종차별 발언 스캔들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LA 시의회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LA 시의회는 폴 크리코리안 2지구 시의원을 어제 시의원 10명의 만장일치로 신임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크리코리안 신임 의장은 땅에 떨어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LA 시의회가 해야 할 급선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개혁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코리안 신임 시의장의 개혁 다짐과 함께 어제 시의회는 현재 15명인 시의원 수를 대폭 늘리고 지역구를 재조정하기 위한 독립적인 민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A 시의회는 오는 2024년까지 이 민간위원회를 통해 시의원 수를 늘리고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LA시는 15개 지구로 나눠 있어 15명의 시의원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시의원 수가 15명으로 정해진 것은 거의 100년 전인 1925년이었습니다. 당시 LA시의 인구는 120만 명이었지만 현재 인구는 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맞게 시의원 수를 대폭 늘려 소수 시의원들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세분화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구 재조정 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재조정은 인구조사 센서스와 함께 10년마다 이뤄지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적인 선거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인종차별 발언 녹취록 사태로 마티네즈 시의원이 사퇴한 이후에도 시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케빈 들레온 시의원과 길세디오 시의원은 계속되는 사퇴 압박에도 일주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내일 LA 한인회에서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행사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올 겨울에는 독감이 크게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겨울을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확산되는 트윈 데믹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한인회에서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내일 한인회관에서 선착순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를 갖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오시면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서 반드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올겨울 독감이 역대 가장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트윈 데믹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방역수칙 준수로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지만 방역수칙이 완화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국은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면역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2주에서 3주가 소요되는 만큼 11월 중순 이전인 10월까지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과 코로나 부스터샷을 1주 이상의 가격을 두고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기도 하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양쪽 팔에 나눠서 한 번에 다 같이 접종해도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카스터뉴스 신입하겠습니다. 네, 또 한인 여성이 불법 성매매에 연루돼 체포됐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이 중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증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주 뉴로셸시 경찰은 한인 홍선미 씨를 불법 성매매, 조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씨는 뉴로셸시에서 그린 리비지 스파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성매매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배드 페이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성매매 광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인들이 더 이상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LA 통합교육부에 이어 LA 카운티 도서관에서도 마약, 해독제를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펜트놀 등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신속하게 해독제를 투여해 생명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원회는 마약성 진통제, 펜트놀을 복용해 숨지는 학생들이 잇따르자 도서관의 마약 해독제인 나르캔, 날락슨 등의 해독제를 비치하고 도서관 사서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네스 슈퍼바이저는 학생들이 방과 후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에 날락선 등을 구비하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여기 LA에서 모두 다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때 애들이 마리화나를 좀 많이 폈었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엑스터시라는 이제 그 파티 할 때 쓰는 먹는 뭐 약, 그것도 이제 하이가 되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헤로인, 메탄페타민 이런 게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상당히 더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용을 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시대에 그 소사이어티가 언제 이 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멀쩡하고 순진한 애들도 이런 약을 뭐 옆에서 호기심으로 뭐 해보라 그러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할 애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나 뭐 도서관에 이런 나르캔이라는 프로덕트를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게 좀 기가 막힌데,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어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 찬성합니다. 네, 연방 조폐국이 아시안 여성 얼굴을 새긴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조폐국이 사상 최초로 아시안 여성 얼굴을 새긴 25센트 동전을 발행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조폐국이 중국계 여배우 안나 메이 윙의 얼굴이 새긴 25센트 동전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안 여성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발행되기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안나 메이 윙은 1920년대 할리우드에서 활약한 미녀 배우입니다. 그녀는 1905년 LA 차이나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단역 생활을 걸쳐 17살 때인 1922년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손꼽히는 미녀 배우로 유명했던 메이 윙은 당시 영화에서 인종이 다른 배우들의 입맞춤 등 신체 접종을 금지하는 미국의 법 때문에 주연으로서 출연할 수 있는 영화가 제한돼 유럽으로 건너가 활동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연방 조폐국이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 여성 얼굴이 새긴 동전을 발행하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성별의 다른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9조 발효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된 것으로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여성들을 선정해 이들의 얼굴을 새긴 특별 동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방 조폐국은 메이 윙에 이어 시인이자 인권운동자인 마야 안젤루,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 셀리 라이드 등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을 생산하게 됩니다. 안젤루는 사상 최초로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흑인 여성이 되며 라이더는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성소주자로 기록됩니다. 연방 조폐국은 2025년까지 모두 20명의 여성을 25센트 동전에 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카포네이션이 밝혔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는 인플레 구제금 다들 받으셨나요? 주정부가 지난 7일부터 인플레 구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마친 주민들에게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구제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데비카드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세금 보고 시 환급금 은행 계좌 자동 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24일부터 우편으로 데비카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데비카드는 라스트 네임, 알파벳 순으로 분류해 6차례에 걸쳐 나누어 발송한다고 합니다. 늦어도 12월 10일까지 데비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12월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비카드가 들어있는 우편물에는 California Middle Class Tax Refund라고 적혀 있고 안에 비자 데비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방 경기부양책 Economic Impact Payment 20년도부터 뭐 3차례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이 데비카드가 들어있는 메일이 트래시 아니면 뭐 스팸 메일 아니면 광고인 줄 알고 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시게끔 잘 메일이 오면은 잘 살펴보시고 요 사진처럼 봉투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 받으시면 버리지 마시고요. 지난 주소부터 어떤 분들은 뭐 데비카드를 받으셨다고 또 뉴스가 들어왔는데 그 데비카드 액티베이션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액티베이션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받으셨는데 액티베이션이 안 될 경우에는 전화를 다시 하셔서 다시 액티베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그 시스템 그 문제 때문에 데비카드를 어떤 분들은 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 벌써부터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받으셨는데 액티베이션 안 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0년도 개인 세금 보고를 요 지난 10월 15일 2021년도까지 마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미들 클래스 텍스 리펀드를 받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세금 보고를 2021년도 10월 15일까지 마치신 분들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세금 보고를 안 하셨으면 자동으로 받지 못하는 미들 클래스 텍스 리펀드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가장 먼저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중간선거에 승리하면 여성들의 낙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하는 연방법 제정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연설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내 관점에서는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순간이라며 선택에 달린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재 우리에게는 약간의 표가 부족하다라며 낙태권 보장 프로초이스에 관심이 있다면 투표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그간 수차례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연방법 제정을 거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투표에 의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면 당신과 미국 국민에게 약속한다. 의회에 내가 보내는 첫 법안은 로 대 웨이드 법제화가 될 것이며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오는 1월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제니박 기자가 리포트를 했지만 내일 한인에서는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있습니다. 예약하신 분들은 꼭 내일 한인회관에 나오셔서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약을 미리 하지 않으셨더라도 한인회 내일 오시면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 10월 19일 날 수요일 캐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